2030년 아시안게임 충청권 유치가 무산됐습니다. 어이없게 유치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충주시가 미술품 행방불명과 관련해 관리 지침을 어기고 거짓 보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북 정치권이 방사관 가속기 입지 결정에 정치적 흥정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쟁 지역 정치권에 정부 압박을 막는 것이 변수가 됐습니다. 코로나19 경영 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확 줄었습니다. 혼란도 반복되고 지급도 더디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이 주도했던 충청권 아시안게임 유치가 시도도 못 해보고 무산됐습니다. 14개월 가까이 준비했는데 유치 신청서도 내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충청권 시도가 함께 오는 2030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겠다던 충청북도의 꿈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아시안게임 개최도시 결정이 충청북도의 당초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겨지면서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워낙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대한체육회 문체부 유치 관련 절차를 거치는데 약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올림픽 평의에 가정한 유치 의향서 제출 기한은 오늘. 충청북도는 심사를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치 의향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충청권 4개 시도 아시안게임에 대한 정부 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의 법상에 이제 90일 동안 심의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유치 심사위도 열어야 되고 하거든요. 정부 보증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애초부터 시간이 결국 지난해 2월부터 14개월 동안 아시안게임 유치 준비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된 유치 경쟁도 할 수 없게 된 상황. 충청북도는 대회 주최 측이 갑작스럽게 유치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돌발 상황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8년 전에 아시안게임 개최 도시를 결정하도록 하는 헌장은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적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천 아시안게임을 포함해 최근 4개 대회에서 헌장대로 8년 전에 개최 도시가 결정된 경우는 없었고 2026년 일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대회 10년 전에 개최 도시가 결정됐습니다. OCA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관련된 일정 프로세스를 확인해 가면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청북도는 무산된 아시안게임 대신 세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혈세로 산 충주시 미술품 48점이 추가로 사라졌다는 사실 전해드렸었죠. 충주시가 관리 지침을 어기고 거짓 보고까지 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종배 의원이 미술품을 보관하다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만든 지자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입니다. 지자체가 구매한 미술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미술품 등급과 상관없이 5년에 한 번씩 전문가를 통해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위해 미술품 관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매년 연말에 현황 실태조사를 하고 없어지거나 훼손된 건 없는지 실제 보관 장소는 어디인지 확인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는 이 지침이 생긴 뒤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고 마치 한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5년마다 재평가를 해서 가액을 기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조사를 시켜서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나 규칙을 반드시 만들도록 한 공유재산법 시행령도 어겼습니다. 충주시는 미술품 관련 정부 지침이 따로 있는지 몰랐다는 황당한 해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일반 물품 관리 기준하고 미술품 관리 기준하고 이제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미술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재물조사 할 때 같이 조사를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 기준 자체를 이제 숙지 못한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가 있는 건 엉터리 보고를 받고도 점검한 적이 없는 행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지자체 관리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술품 관리 지침이 있는지 몰랐다는 충주시 해명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연히 통보를 다 하죠, 자치단체. 근데 미술품이 물품관리 운영 기준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물품관리 운영 기준 알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덜 본 거죠, 그러면. 안 본 거죠. 이종배 의원이 시장 시절 산 미술품을 반출했다, 뒤늦게 충주시에 반납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주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도 미술품 매입 기록 제출과 담당 공무원 출석을 충주시에 요청한 상태. 혈세로 사들인 미술품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도 정작 충주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자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정대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았던 25살 남성이 다시 완치 판정을 받아 충북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이 남성은 지난 3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9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충북 확진 환자 45명 가운데 완치자는 40명으로 늘었고 충북에서는 지난 9일 이후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사관 가속기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충북 정치권도 전남이나 강원 등 경쟁 지역 정치권에 맞서 집단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구를 싹쓸이한 여당 부대의 대정부 압박부터 막아서야 할 처지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방사관 가속기 추가 구축 결정을 이끈 변재일 의원을 비롯해 충북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충북 유치 플래카드를 함께 들어 올렸습니다. 전남과 경북, 강원의 유치 경쟁이 정치권으로 옮겨진 가운데 충북 정치권도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균형발전 명분 등을 앞세운 호남권 여당 부대의 대정부 압박에 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명분으로 맞서 정치를 정치로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국가 미래가 달린 중대 결정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선 안 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라는 역설적인 압박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치적 흥정의 대상을 삼는 경우에도 충청북도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정치적 의사결정도 함께하는 이런 것이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부 결정을 이끌 만큼 오래 준비해온 충북은 전국적 접근성이나 지형적 안정성, 주변 시너지 효과 등 우위를 자신했던 터라 정치권의 개입을 막판 최대 변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입지를 지금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에 우리가 더 포인트를 갖춰야 되고 과기부의 선정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지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창 방사가속기가 과학적 선택을 해야 되고. 미래통합당 충북도당도 방사관 가속기 유치를 위한 도민 서명 운동에 합류하며 뜻을 모았고 증평군 등 인접지자체도 군민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각계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충북에 휴원하는 학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휴원에 참여한 충북의 학원과 교습소는 209곳으로 전체 7%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달 3일 70%의 10분의 1 수준으로 코로나19로 학원 휴원율을 집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제천과 영동의 휴원율이 4%로 가장 낮았고 학원 수가 가장 많은 청주도 5%로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버겁습니다. 그나마 희망이었던 코로나19 경영 안정자금 대출도 한도액이 확 줄어든 데다 혼란까지 반복돼 지급은 더디기만 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충북 도내에 접수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등 정부 특례 보증자금은 11,600여 건에 3,417억 원. 신청 건수의 72%만 보증심사를 통과했고 대출까지 완료된 경우는 전체의 42%에 불과합니다. 임대료와 시설 유지비 등 내야 할 돈은 쌓여만 가는데 대출은 더디기만 해 소상공인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아직 안 나와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 왔어요. 장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임대료도 그래서 밀리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름 상품으로 또 옷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나마 최대 7천만 원까지 되던 코로나19 피해 경영 안정자금은 지난달 27일 신청자들부턴 최대 2천만 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27일 이전 보증 신청이 끝나 2천만 원 이상 승인된 사람들까지도 한때 대출이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와 실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증 업무를 중단하고 대출도 2천만 원 넘게 집행하지 말라며 공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되자 정부는 소통착오였다며 하루도 안 돼 철회했지만 여전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야 될 돈도 많은데 지금 다른 데로 대출을 받을까 제 3금융권, 4금융권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제가 다른 대출을 받으면은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대출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꾸 빚만 쌓이고. 정부는 아직 예산은 남아있는데 시중은행 각 지점에 전달되는 게 지연될 뿐이라는 입장. 보증심사가 느린 탓에 시중은행 대리 업무까지 시행했지만 여전히 보증심사도 대출 지급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행정에 더디기만 한 정부 지원.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하루하루가 더욱 버겁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일본 두둔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상혁 보훈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부 검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보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심사를 비롯해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보훈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퇴진운동본부는 지난 2월 군민 15%가 넘는 4,672명의 청구 서명서를 냈지만 선관위가 심사를 총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서명부 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정군수가 소명서를 제출하게 되고 한 달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진천군 공무원들이 정수기 제조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진천군 공무원 4명이 정수기 제조업체 임원들로부터 술집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쯤 이들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